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부터 지지를 할 건데요. 지지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해요. 천간에 비해서는 좀 이해할 부분이 많고 구조가 좀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방위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지지는. 우선 천간 지지를 딱 근본적으로 구분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거. 하늘에는 방위가 딱히 없죠. 기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천간 기운이라고 한다면 지지에는 동서남북 기운이 구분이 되면서 화는 남쪽, 수는 북쪽, 목은 동쪽, 금은 서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 글자들이 합을 하기도 하고 서로 충하기도 하고 형도 하고 파도 하고 해도 하고 뭐 이런 에너지들이 작용을 해요. 천간은 우리가 크게는 음양과 오행만으로 구분을 해서 각 글자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지지는 거기서 조금 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의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먼저 겁을 좀 드리고요.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고요. 제 사주 강의는 이걸 공부함으로 해서 어떤 전문가적 역량을 키울 만큼의 그런 많은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내 사주가 궁금한데 강의를 좀 들어봄으로 해서 내 사주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좀 풀어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된 방법으로 전달해 드려야겠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 천간이 정신적 에너지라면 지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그냥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일들을 담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가장 큰 차이가 천간은 보여진다는 것, 지지는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 부분을 개념화했을 때는 천간은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성패를 좌우하는 영역이 되고요. 지지는 슬프다, 기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부분, 기륭화복을 담당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막연하실 거예요. 저도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천간은 어떻고 지지는 어떻다는 거야. 어차피 위도 보고 아래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이 적응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막 똑 떨어지게 구분되지도 않아요. 풀이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인간의 감정과 경험과 현상들은 뒤섞여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간 때문에 이렇고 지지 때문에 이렇고 이렇게 막 똑 떨어지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천간은 이런 에너지, 지지는 이런 에너지로 각자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인스타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렸다가 굉장히 원망과 핀잔을 들은 그림인데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그림이 어렵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글씨는 있는데 손 위에 떠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잖아 하는 약간 이렇게 어벙벙한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이 방위표를 검색해 보지 않아도 내 손만으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지지의 방위나 형태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만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알게 됐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내용은 오행이나 십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지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끼게 됐고 그만큼 또 지지가 어렵구나, 진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사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해야 돼요. 천간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일간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일간 그 고유의 특징이 다지 일간의 강세와 그 주변 글자들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없다면 그리고 지지, 월지와 일간과의 그 막역한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면
절대로 사주 풀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복잡하게 뭔가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기보다 청간을 하고 나면 지지를 해야 되고 청간과 지지를 아우르는 관계성을 해야 되고 그 관계성을 공부하는 방법이 십성이고 십성까지 하고 나면 그 각 모든 글자들과의 생극재화,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이런 관계성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어떤 사주 명조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실 이제 사주에 맞고 틀리고는 딱히 없거든요. 풀어볼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 길이 너무 멀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지는 다 12글자로 되어 있고 각 글자마다 아시다시피 12띠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한 마리씩 배속이 되어 있죠. 이 방향을 하나의 방들이라고 한다면 북쪽 방, 남쪽 방, 동쪽 방, 서쪽 방이 되는데요. 각 방 안에 3마리씩 무리지어서 식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목화 토금수 각 오행이 방위상 어디에 속하는지는 우리가 천간할 때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해자축, 수는 북쪽, 임묘진, 목은 동쪽, 사오미, 화는 남쪽, 신유술, 금은 서쪽에 각각 배속이 돼 있고 그 중에서 토는 각 오행의 끝자리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각 에너지들을 정리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오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마디마다 토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토의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토는 항상 가운데 자리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토는 방위상 가운데이다. 중앙. 근데 사실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는 북쪽을 위로 두고 남쪽을 아래로 두는 방향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지 방위표를 그릴 때도 사실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북쪽을 아래로 두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할 때 12지지 방위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각 글자를 익히실 때에도 수의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끼리, 그러니까 해자축, 수국끼리, 임묘진, 목국끼리, 사오미, 화국끼리, 신유술, 금국끼리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 각 마디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곳에다 각 글자들을 대입해서 외우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삼합, 방합 이런 거 하면서 합하고 충하는 작용들을 할 때 얘랑 얘가 어떤 관계였지? 충하는 관계는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던데 그럼 대각선에 어떤 글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우선 처음에는 이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헤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딱 펼쳐서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해수랑 충하는 글자는 뭐가 있었지? 해수의 대각선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 있는 글자구나. 그럼 여기는 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해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제 손이 너무 이제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사실 손이 너무 못생겨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딱히 손 보여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해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그냥 출연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삼합은 시작하는 점과 가운데 점과 끝에 있는 점을 잇는 삼각형 구조였지. 그래서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근데 우리가 아직 뭐 삼합, 방합, 육합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차차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4등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수국, 목국, 화국, 금국으로 보시면 돼요. 손바닥 펼쳤을 때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림만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면서 12글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놓은 단위를 우리는 방합이라고 해요. 방향이 같은 글자들끼리의 모임. 우리가 이 지지 글자들에 대해서 우선 익혀야 될 감각이 뭐냐면 생, 왕, 묘를 구분하는 건데요.
각 방국의 글자들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생지의 글자들은 뭐냐면 각 방 안에 가장 처음 오는 글자들이에요. 해자축의 해수, 인묘진의 인목, 사오미의 사화, 신유술의 신금. 여기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국에서는 인목이 가장 앞에 있는 글자고 금국에서는 신금이 가장 앞에 있는 글자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성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지는 보통 우리가 인신사해라고 하고요. 왕지는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각 국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글자, 자수, 묘목, 오화, 유금 이 글자들을 우리는 왕지라고 해요. 보통 자, 오, 묘, 유라고 하고 나머지 묘지 혹은 고지라고도 하거든요. 가장 끝에 있는 글자, 해자축의 마지막 축자, 인묘진에서 진토, 사오미에서 미토, 신유술에서 술토 이 글자들을 우리는 묘지라고 하고 보통 진술충미라고 표현을 해요.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생지는 항상 가장 처음에 오는 글자들, 왕지는 항상 가운데, 중앙에 있는 글자들, 묘지는 가장 끝에 있는 글자들. 그래서 지지 글자들을 크게 생, 왕, 묘로 구분을 하고 그럼 생지의 특징은 뭐냐? 생지는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문을 여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뭐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그만큼 마음이 좀 앞서 나가는 편이고 성격으로 치면 사주에 생지가 많으면 좀 마음이 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글자들이고 그만큼 개혁적이기도 하고 일을 잘 벌리고 추진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이제 이런 반면에 뭔가를 꾸준히 하는 힘, 진득한 힘은 좀 떨어지는 글자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살의 이름을 붙이면 생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역마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기운이고 이동성이 큰 기운이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기운인 거죠. 그렇다면 왕지는 어떨까요? 왕지는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도도한 기운이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이 왕지들은 볼일 있으면 네가 와. 우리 집 여기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이런 지키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생지와 왕지 중에서 볼일 있는 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보통 생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뭔가 모임을 한다 했을 때 보통 이제 왕지를 중심으로 생지들이 차 타고 가는 일들이 많겠죠.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니까 보통 이제 방합이든 삼합이든 지지합은 이 왕지들을 중심으로 다른 글자들이 자석처럼 와서 붙어요. 해쳐 모여 했을 때 딱 중심이 되는 글자가 왕지거든요. 그래서 자오묘유 왕지들을 우리가 살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가장 좋아하는 살이죠. 도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들 도화살이라고 하면 좀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끼 많고 매력 있고 좀 사람을 홀리고 이런 식의 살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근데 이 도화살의 원뜻은 굉장히 에너지가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자체가 도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기운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도도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의미들이 파생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묘지는 어떤 글자들이냐? 묘지의 특징은 한눈에 딱 봐도 토의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진술충미는 다 토예요. 토의 역할 자체가 오행과 오행 사이를 중재하고 앞서간 기운을 수렴해서 정리하고 마디를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축토 같은 경우에 수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무성했던 금의 기운까지 수렴하고 진토 같은 경우에 목의 기운을 정리하면서 앞서 발현됐던 수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게 묘지예요. 그래서 묘지보다는 사실 창고 고자를 써서 고지라고 하는 게 더 부합하는 말 같아요. 창고 안에 정리하는 것, 뭔가 이렇게 문을 닫고 보관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지라는 말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고지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발현될까요? 움직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생지의 역동적인 기운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성이 적고 생각하고 묵히는 일을 많이 하겠죠. 이 고지의 기운을 살로 묶으면 화개살이라고 하거든요. 화개살의 뜻은 밝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생지로 나가서 왕지로 왕성해지던 이 기운들이 고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관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지가 막 피어나는 에너지라면 묘지는 지금껏 경험하고 알아낸 것들을 이렇게 뚜껑을 딱 덮고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화개살이 많은 사주를 스님팔자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성이 두드러지는 직업군에서는 멀어지고 그만큼 독특한 사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진지하고 보수적이고 예술계통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엉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토의 특징이잖아요. 사실 스님으로 출가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바로 자수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지의 특성이 정리가 돼야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 지지라는 것에는 지장간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고 또 합과 충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풀이를 해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다룰 것인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각 글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글자는 어떤 방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글자인지 또 어떤 글자들과 합과 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지 공부는 천간과는 달리 글자 하나하나씩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 방국식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편이 합리적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가능한 한 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